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임계 유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2026 수능 특강 과학 10번 문제입니다. 1문단 19세기 초 화학자 토마스 앤드루스는 기체의 액화 현상을 주로 연구하였다. 그는 이산화탄소에 압력을 가하는 압축 실험을 통해서 이산화탄소 온도를 31도씨 이하에서 유지하고 압력을 높이면 이산화탄소가 액화된다는 사실을 발견하였고, 31도씨에서 이산화탄소를 액화하기 위해서는 73.8바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31도보다 온도가 높게 유지되면 이산화탄소에 아무리 높은 압력을 가해도 액화가 되지 않는다 는 사실을 발견해서 31도씨하고 73.8바를 각각 이산화탄소의 임계 온도와 임계 압력이라고 했다. 임계점 235 온도와 압력에서 물질은 액체와 기체의 중간 상태인 초임계 유체 상태를 가진다. 그러니까 31도 높고 31도보다 높고 73.8바보다 높다 그러면 초임계 유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가령 산소 임계점은 마이너스 118.6도씨하고 50.5바이다. 그러니까 산소 온도가 그 118.6도 이상이 되면은 액화되지 않아요. 아무리 높은 압력을 가해도 액화되지 않는다. 초임계 유체 상태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문단 유체의 성질 중 용질의 용매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용매의 밀도다. 밀도는 유체가 가지는 단위 부피당 질량을 뜻한다. 어떤 물질을 녹일 수 있는 능력은 유체의 밀도에 크게 좌우된다. 초임계 상태에서는 초임계 유체를 구성하는 분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함으로써 액체와 달리 밀도를 크게 변화시킬 수 있어서 용해도를 큰 폭으로 조절할 수 있다. 가령 초임계 유체로 널리 알려진 이산화탄소의 경우 임계온도 아래에서 압력을 55바에서 200바로 크게 증가시키면은 이산화탄소 밀도는 17%만 증가한다. 그런데 초임계 상태, 그러니까 그 온도를 좀 높이죠. 초임계 상태에서는 이산화탄소 밀도가 570%까지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요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림에서 X축은 압력, Y축은 용해도를 나타내요. 그리고 그 이제 물질이 두 가지가 있어요. A라는 물질하고 B라는 물질이 있고 온도도 두 가지예요. T2 온도가 높은 온도예요. T1보다. 자, 그림은 두 가지 성분 A와 B가 초임계 유체에 녹을 때 그 용해도를 온도와 압력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A의 용해도는 두 온도 T1과 T2 사이에서 모두 증가하지만 A의 용해도 그 압력이 증가하면 용해도가 증가하잖아요. 용해도가 높아져요. T1과 T 모두 증가하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인 T1보다는 높은 온도 T2에서 T2가 요 그래프에서는 아주 의존성이 크죠. 의존성이 크다는 말은 많이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압력에 대한 용해도 의존성이 더 크다. 압력에 대해서 용해도가 많이 변한다 그런 얘기예요. 결과적으로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 생기는데 역전점이죠. 교차하는 생기는데 이 점을 역전점이라 한다. 이 역전점보다 낮은 압력에서 역전점보다 압력이 낮은데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에서 온도가 증가하면 용해도가 감소한다. 온도가 증가하니까 T2를 봐야죠. T2를 보니까 어때? 용해도가 낮아졌잖아요. 용해도가 감소하고 그보다 높은 압력에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난다. B의 경우 초임계 유체에서 압력과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의 형태는 A하고 유사하지만 역전점이 A보다 낮은 압력에서 나타났다. 맞는 얘기예요. 자, 다음 문단 초임계 유체의 성분 A와 B가 같이 용해되어 있어요. 지금 A, B가 같이 용해되어 있는데 이때 초임계 유체의 압력을 그림에서 두 성분의 역전점 사이에 유지한다. 압력을 요 파란 선 요 사이에서 유지해요. 압력을 요 사이에서 유지하고 그런 다음에 유체 온도를 T2에서 T1으로 낮춰요. T2에서 T1으로 낮추면
비성분은 보면 T2에서 T1으로 낮추면 어때요? 용해도가 B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하죠. 근데 A성분에 대한 용해도는 어때요? 온도를 낮췄던 오히려 용해도가 증가했잖아요. 이렇게 증가했다. 따라서 초임계 유체에 용해도에 있던 B성분이 석출돼. 용해도가 증가되니까 용해도가 낮은 B는 석출되겠죠. 튀어나와요. 그 대신에 A 성분은 용해된 상태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용해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유체 온도를 다시 증가시키면 A에 대한 용해도는 감소하여 A가 석출된다. 이런 원리를 이용하면은 두 성분으로 녹아있던 혼합물을 갖다 분리할 수가 있겠죠. A하고 B를 분리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식물 뿌리에 함유된 성분 P와 Q를 초임계 유체에 용해한 후에 분리하고자 한다. 개별 성분 P와 Q에 대한 온도, 압력, 용해도 그래프예요. 지금 압력이 여기 있고 용해도 그래프예요. 성분 P가 있고 Q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역점점 사이에서 온도를 조절하려고 그래요. 역점점 사이에서 자 온도를 T1에서 T2로 올린다. T1에서 T2로 올려요. 그러면 이 부분이네. 온도를 올린다. 올리면 P의 용해도는 증가했죠. 온도를 올리니까 용해도 증가했죠. 높아졌잖아요. 용해도는 증가하고 P의 용해도가 증가하면 어때요? 용해도가 증가하니까 Q가 석출되겠죠. 그 다음에 그 대신에 QU 용해도는 보세요. 이게 Q인데 온도를 올렸더니 굵은 선이 밑으로 내려가 버렸잖아요. 그 말은 용해도가 낮아졌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요게 2번이 맞아요. 그러니까 P의 용해도는 증가하고 Q 용해도는 감소하죠. 감소하니까 어때요? Q가 석출되고 나중에 이제 온도를 더 낮추면은 P가 석출된다. 그러니까 두 물질이 섞여 있는 거를 그 초임계 상태로 만든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온도를 조절하면 원하는 물질을 갖다가 석출시켜 가지고 분리가 가능하다. 그런 얘기예요. 자, 이상입니다. 조금 어렵습니다.